유튜브의 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공략. 우리 앞에 열린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제 막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신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바로 글로벌 능력이다. 내가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한국이라는 시장이 정말 좁다는 사실이었다. 일단 광고 단가부터가 다르다. 일본은 우리나라 광고 단가의 3배에서 4배이고 미국은 무려 7배에서 8배에 이른다. 같은 콘텐츠라도 어느 나라에서 소비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콘텐츠와 비교하면 해외 콘텐츠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2018년 3월 기준 싸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100만 명 이상이고 조회수는 67억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다. 국내 콘텐츠와 해외 콘텐츠의 구독자 수 차이는 결국 광고 수익과 영향력 차이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 구독자 30%는 해외에 있다. 그들이 내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나도 매달 해외 광고 수익을 낸다. 한 번은 내 동영상을 보며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크리아티아 학생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내 콘텐츠는 언어 한계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가 푸드나 키즈 등의 신규 채널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시청자는 이제 70억 세계인이다. K-팝, K-뷰티, 커버댄스, 악기 연주, 키즈 등 넘버벌 콘텐츠는 언어 장벽이 없고 K-컬처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시장 공략이 수월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다. 특히 음악 관련 콘텐츠는 저작권에 유의해야 한다. MCN 소속이면 해당 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작권 위반으로 광고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다. 한때는 음악 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을 무조건 삭제 조치했지만 요즘은 저작권자가 광고 수익을 가져가고 콘텐츠는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이른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하는 대신 콘텐츠로 자기 홍보를 하고 외부 행사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잘 만든 키즈 콘텐츠는 해외 구독자가 90%에 달한다. 조회수를 올리거나 해외 시장을 노리기에는 가장 적합한 채널이다. 하지만 1인 크리에이터로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로는 해외 공략을 위해 더빙이나 자막을 쓰는 경우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영어권 시청자는 자막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더빙은 추가 제작비가 든다. 이런저런 고민 없이 해외를 공략하려면 영어를 잘하면 된다. 요즘 영어 구사 능력을 기본으로 정착한 스펙 좋은 젊은이들이 많은데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지 않아도 외화벌이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다. 자기 영어 실력을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 때 영어 강의 등 국내 전용 콘텐츠 말고 해외 시장을 공략한 기획을 고민해보자. 예를 들어 유창한 영어 솜씨와 K-뷰티 콘텐츠를 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외 공략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1인 미디어 시청자는 5천만 한국인이 아니라 70억 세계인이다. 참 마지막으로 닉네임을 신중하게 정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대도서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글로벌한 닉네임은 아니다. 방탄소년단이 BTS가 돼서 힌트를 얻는다고 해도 DTSK 이거 참
나처럼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는 닉네임을 정해야 한다. 당신 호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해외 시장 공략 외에 대도서관의 비전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미국 토크쇼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고 싶다. 미국식 토크쇼 스타일이란 호스트가 2분에서 10분짜리 짧은 코너를 연달아 진행하는 것이다. 짧은 동영상 여러 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튜브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진행자 이름은 내검 본격 토크쇼가 있었다. 잔이윤수나 주병진쇼, 이승연 세이세이세이, 김혜수 플러스 유 같은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쇼들은 게스트 한 명을 초대해 1시간을 걸쳐 집중적인 토크를 하는 방식이라 미국식 토크쇼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미국 토크쇼 형식을 차용한 대도서관 토크쇼를 꿈꾸게 된 것은 코난 오브라이언의 영향력이 크다. 코난 오브라이언, 미국을 대표하는 심야 토크쇼를 진행자다. 특유의 입담과 센스를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으며 이런 특성 때문에 그의 콘텐츠는 TV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그가 한국 찜질방에서 때밀이 체험을 하는 유튜브 동영상은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많다. 몇 년 전 내 한 해 MBC 드라마 한 번 더 해피엔딩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다. 그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늘 젊은 세대와 유쾌하게 소통하는 모습은 내게 큰 영감을 준다. 내가 언젠가 토크쇼를 직접 진행하게 되면 코난 오브리언의 뒤꿈치라도 따르게 되길 바란다. 또 다른 비전은 현재 온라인 집중되어 있는 대도서관의 가치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나는 장난감에 관심이 많다. 언젠가 내가 기획하고 생산한 장난감을 전 세계 아이들이 갖고 노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1인 미디어를 떠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홍보와 유통을 1인 미디어를 통해서만 하는 유통의 혁명을 시험해 보고 싶다. 노골적인 장난감 광고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스토리링 있는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은 것이다. 양질의 콘텐츠로 세련된 마케팅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레고 무비나 레고 테마파크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단 내 경우에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먼저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 상품을 팔기 위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콘텐츠를 먼저 제작해 유통하고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 말이다. 아직 설익은 꿈이지만 게으름 부리지 않고 한 발 한 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그러기 전에 우선 1인 미디어 저변 확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한쪽에서는 1인 미디어는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아프리카 TV BJ가 1인 미디어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 40대 이상에게 1인 미디어는 정글처럼 두려운 미지 세계이고 10대, 20대는 그 안에서 타잔처럼 줄타기 놀이를 하고 있다. 선입견의 극과 극, 너무 모르거나 너무 아는 것의 차이와 간극의 1인 미디어에 대한 오해를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가장 큰 오해는 1인 미디어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1인 미디어에 광고가 들어오는 것보다 클리에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더 이상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연일 보도된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개성과 창의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크리에이터야말로 그런 인재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1인 미디어는 한순간 유행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1인 브랜드에 대한 현대인의 욕구가 맞물려 흐르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무엇보다 나는 1인 미디어가 개인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수많은 개인의 자기 취향과 취미를 호주머니 속에 꾸깃꾸깃 처박아 두고만 있었다. 가끔씩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만지작거려 보기는 해도 이것이 꺼내어 내보일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 취향 취미는 그저 나 혼자만 위한 것이지 다른 효용을 없을 거라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이제 1인 미디어는 커다란 흐름이 수많은 개인의 호주머니에 갇혀 있던 취미를 세상 밖으로 소환하고 있다. 지금 당장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보라. 무엇이 만져지는가? 꾸깃꾸깃한 휴지 조각인 줄 알겠지만 당신이 틀렸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온 초대장이다. 누군가에게서는 반짝이는 즐거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액수의 지폐다. 대도서관이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라도 자기 호주머니에 숨겨진 가능성을 활용해 1인 미디어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 쫄지 마세요. 일단 찍고 올려보세요. 살림구단 30대 주부라면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요리. 내가 유튜버에 도전하라고 가장 부추기고 싶은 사람은 바로 주부다. 주부는 살림, 육아, 교육, 부동산, 인테리어, 요리, 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관심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런 노하우를 쉽고 친근하게 풀어낼 수 있는 유튜버가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주부가 하는 일도 다른 직업들처럼 많은 전문성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 일의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던 주부라면 이제 유튜브로 눈을 돌려보기 바란다. 유튜브를 통해 가사 및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독자와 소통하다 보면 주부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자기 일의 긍지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채널을 1, 2년 이상 꾸준히 일관성 있게 운영하면 안정적인 광고 수익도 기대할 만하다. 유튜브에는 이미 주부가 운영하는 채널이 아주 많다. 그렇다고 이 분야를 레드오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유튜브의 묘미는 시청자가 자기 관심을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저런 채널로 옮겨 다니는 데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요리 채널이 잘 된다는 것은 내 구독자를 빼앗겼다는 뜻이 아니라 내 요리 채널도 잘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사전에는 이미 늦었다는 말은 없다. 유튜브는 늘 지금 도전해도 늦지 않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 찾기, 살림, 육아, 교육, 부동산, 인테리어, 쇼핑,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자. 여기에서는 요리 분야를 선택해 진행해 보려 한다. 메인 기획 정하기. 구독자를 꾸준히 늘려가려면 내 채널만의 독특한 시그너처 콘텐츠, 즉 메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 메인 기획을 정할 때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만 원짜리 한 장으로 만드는 요리, 냉장고 파먹기 요리, 3분 간단 요리 등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 이처럼 소재 고갈을 걱정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좋은 기획이다. 여기서는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요리를 메인 기획으로 정해보자. 시청자 연령대 정하기. 시청자 연령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어린 자녀를 둔 30대 부모와 학령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보겠다. 기본 콘텐츠 정하기. 부드러움과 동경을 자극하는 일명
워너비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친근함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상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다. 자기 이미지를 빠르게 구축하려면 안경이나 모자 등 소품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시그너처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업로드 주기 정하기. 주기는 편한 대로 해도 좋지만 일주일에 2개 이상을 반드시 업로드해야 한다. 업로드 요일과 시간을 미리 공지하면 고정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아이와 함께 요리하는 채널을 운영한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매주 토요일에 촬영을 하고 평일에는 짬짬이 기획과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스케줄이 좋겠다. 매주 콘텐츠를 2개 이상 규칙적으로 업로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영상을 4개에서 6개 정도 만들면 혹여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기획안 쓰기.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요리라는 메인 기획이 정해졌으니 세부 기획안은 어떤 요리를 할까 집중하면 된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요리 중에 만들기 쉽고 영양도 풍부한 것을 고른다. 요리에 호빵맨 주먹밥, 상하오 가족도 좋아하는 샐러드 식으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이름을 붙이면 더 좋겠다. 메인 콘텐츠 말고 가끔은 서브 콘텐츠를 올릴 필요도 있다. 내가 설정한 시청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색다른 기획을 해보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만드는 메인 기획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와인 안주를 만들어 본다거나 주부들 사이에 인기 있는 조리기구의 리뷰를 하는 시기면 적당하다. 이런 서브 콘텐츠는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하고 기존 시청자와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서브 콘텐츠를 기획할 때도 시청자 연령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아를 키우는 젊은 부모로 시청자를 타겟팅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난데없이 자취생 간편 요리 등을 서브 콘텐츠로 제작하면 채널 일관성이 사라져 고정 구독자층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영상 길이 결정하기. 모든 콘텐츠를 반드시 똑같은 길이로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들 것인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콘텐츠의 길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작정 촬영을 시작하면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거나 편집 때 애를 먹을 수 있다. 또 효과적으로 분량을 조절하지 못해 지루하거나 늘어지는 영상이 만들어질 위험도 있다.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3분에서 5분 이내가 가장 좋고 길어도 10분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 닉네임과 채널 이름 만들기. 소소하게 시작하는 채널이라도 이왕이면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닉네임은 영어 또는 영어로 옮기기 좋은 것으로 선택하자. 채널 이름은 채널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고른다. 닉네임과 채널 이름이 결정되는 유튜브 계정을 만든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것들. 카메라. 초보 유튜버에게 카메라는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 단 요리 채널은 요리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5, 60만 원대 DSLR을 함께 사용하여 와이드와 클로즈업을 동시에 촬영하는 것이 좋다. 삼각대. 실내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를 고정할 삼각대도 필요하다. 조명. 초보자는 카메라에만 신경 쓰기 쉽다. 정작 중요한
것은 조명이다. LED 조명 2~3개 정도를 준비하면 색감과 화면이 한결 고급스러워진다. 또 하나 중요한 준비물이 바로 마이크다.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시청자는 동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이탈해 버린다. 카메라에 내장된 마이크로 녹음할 수도 있지만 보다 선명한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는 꼭 하나 장만하자. 특히 요리 동영상은 굽고 끓이는 볶음 과정에서 들리는 효과음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하므로 마이크가 매우 중요하다. 여유가 된다면 대사를 녹음할 마이크와 요리 과정에서 나는 효과음을 녹음할 마이크 2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무선 마이크 70만원대로 가격 부담이 크다. 처음에는 10만원대로 콘덴서 마이크로도 충분하다. 편집용 컴퓨터. 편집용 컴퓨터는 프리미어라는 편집 프로그램이 잘 구동되는 사양이면 된다. 최신 게임이 가능한 100만원대 컴퓨터라면 대개 동영상 편집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만일 사무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라면 그래픽카드 유무를 확인하고 없으면 구입해야 한다. 그래픽카드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다. 편집 프로그램. 촬영용 동영상을 편집하려면 프리미어라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오도미에서 월 2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포토샵 프로그램도 함께 사용하면 좋다. 맥 이용자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파이널 컷 시리즈를 써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구입 가격은 40만원대이며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